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100만 명의 뉴욕 시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일부 전철역의 온도가 팥이 100도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노약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뉴욕주이며 뉴저지주는 12번째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번 가을 학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할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도 이민 단속에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 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물게 적용하던 규정까지 동원해 시민권자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신분 도용 사기로 적발돼 귀화 취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에 제출된 시민권 박탈 요청은 연평균 16건 정도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2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20건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취득 사기 혐의 전담부서를 LA에 새로 설립하고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신분 사기나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이며 특히 신분 사기의 경우 과거에 2개에서 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입니다. LA타임즈는 앞으로 이런 귀화 취소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부터 요원 교육에 귀화 신청 서류 검토와 시민권 취소를 위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또 LA지부에서는 이미 20여 명의 요원이 심사에 나섰고 앞으로 관련 업무 인원을 85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은 300명의 요원 충원을 위해 2억 760만 달러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부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100만 명의 뉴욕 시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최소 100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새 규정이 도입되면 이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정부 복지 혜택과 합법적 체류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국 출생 시민권자라도 비시민권자 부모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빈곤층 임시생활보조금, 장기 요양시설 이용과 같은 현금성 혜택만을 이민심사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최근 36개월 내 대부분의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심사 시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규정 변경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공적 부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제공 프로그램,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등 대중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단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올 3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체포된 형사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는 모두 5만 8,010명으로 집계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살인과 강도 등 형사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규모 이민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00명 이상 체포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무려 27회나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민 당국은 범죄 전과 이민자 적발을 중심으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전체 적발자 가운데 단순 이민법 위반자 비중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2배가량인 3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들이 위치 추적 기능을 중단해도 날씨나 검색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로 위치 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 정보를 차단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저장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구글 맵이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하게 되고 타임라인에 사용자가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치 정보 저장을 중단하더라도 일부 구글 앱은 사용자 위치 기록을 묻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저장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 저장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드로이드 기기나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AP통신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스토어의 경우 구글 맵을 열었을 때 해당 위치에서 스냅 사진을 저장합니다. 또 자동적으로 날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안드로이드 폰도 대략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일부 전철역의 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저널 플랜 어소시에이션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뉴욕시 10개 전철역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역의 4번, 5번, 6번 전철 플랫폼이 104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맨하탄 컬럼버스 서클역 1번 전철 플랫폼이 화씨 101도까지 올랐으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역 RW 전철 플랫폼과 펜스테이션 2번, 3번 전철 플랫폼도 99도를 기록했습니다. 100도가 웃도는 전철역의 실내 온도는 바깥날의 온도와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개 전철역 가운데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펜스테이션역 ACE 전철 플랫폼으로 86도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체감 온도가 95도 이상인 전철역들은 아동이나 폐와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뉴욕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12번째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2년에서 2016년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뉴욕주의 소득 격차가 가장 심했으며 다음은 커네티컷과 루이지애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12번째로 소득 격차가 많은 곳으로 조사됐으며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에섹스 카운티가 빈부격차가 가장 큰 곳으로 기록됐으며 다음으로 허드슨 카운티, 유니온 카운티, 머서 카운티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 주 내 5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심한 곳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패세이 카운티와 만모스 카운티, 캠든 카운티, 케이프 메이 카운티, 서머셋 카운티 등의 순으로 소득 격차가 큰 곳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가 특목고 시험 폐지에 반대 여론을 반영해 인종 다양성 확대를 대체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할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2019년 가을 학기부터 스타이버센트, 브롱스 과학고 등 시 전역 9개 특목고 신입생 정원의 20%를 디스커버리 출신 학생들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 운영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현재 특목고 신입생 정원 4천여 명 중 5%를 배정하던 것을 4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스커버리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출신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특목고 입학이 가능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현재의 9%에서 1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선발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시 전역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 중 선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 정부가 빈곤율이 높은 중학교를 선정해 그 학교 출신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내년 가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시정부는 앞서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목고 폐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특목고 인종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에게 처벌을 완화합니다. 뉴욕시경은 법원 소환장 대신 부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경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들에게 법원 출석 등이 필요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다소 완화된 처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브롱스에 소재한 37개 학교에서 시작해 2017년에는 5개 보로 71개 학교로 확대했으며 올 가을 학기부터는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경고장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은 사법당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고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공부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과 시교육청은 경고장이 발부된 학생의 명단과 발급 건수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경의 학교 범죄 통계 기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범죄율은 전년에 비해 7.5%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 K-콘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K-콘에서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인 K-뷰티가 타 인종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인종들이 길게 줄을 늘어 서 있습니다.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화장품. 올해 K-콘에 참가한 120여 개의 참가 기업 가운데 한국 뷰티 업체는 50여 개에 달하며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I bought sheet masks and moisturizers. I spent $60, so I use a few products and it makes my face really nice, like softer. K-팝의 인기와 함께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인 K-뷰티가 새로운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인종들은 진한 색조 화장품 위주의 현지 브랜드와 달리 클렌징, 에센스 등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브랜드의 매력을 느낍니다. 미주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1년 새 판매량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등 K-뷰티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렌징 제품이나 그리고 에센스 같은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용을 해보지 않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노베이션한 제품들 그리고 그 펀한 그런 디자인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1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세대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BC 아메리카는 한류 팬들을 K-팝 스타로 변신해주는 이른바 K-팝 신데렐라 부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소녀시대 태연, 현아 등 K-팝 스타로 변신한 한류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아이돌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미국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하면 좀 약간 너무 진하고 너무 스트롱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한국은 좀 더 내추럴하면서 예쁘면서 또 동안으로 보이는 약간 그런 뷰티 팁 있잖아요. 그걸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날이 높아지는 K-뷰티의 위상이 세계 미의 기준까지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근 지역 일대가 재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보건당국은 지난 6일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홀리 산불 재해는 각종 유독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산불 재해에 포함된 금속이나 성면 등 유해 물질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홀리 산불은 현재까지 22,714에이커를 전소시켰으며 5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소니 윌리 샌보그나 후보의 한인사회 비하 행태와 관련해 벨러리 허틀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어나 인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민참여센터가 전했습니다. 또 로레타 와인버그 주 상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이 한인사회의 인종차별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종자, 농약 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 8,9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과 레인저 프로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5천 건 이상의 소송 중 첫 소송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컬처 패스 이용 횟수는 지난달 16일 런칭한 이후 1개월 만에 19,000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처 패스는 뉴욕 공립도서관,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 공립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브루클린 식물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위트니 미술관 등 뉴욕 시내 주요 문화시설 37곳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건설업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인물로 평가를 받은 윤정아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이 대형 트럭에 치이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전 회장은 지난 7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에 가던 중 윤 전 회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트럭 트레일러에 치였습니다. 윤 전 회장의 장례식은 내일 퀸즈 플러싱 중앙장의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목요일 습도가 있겠고 역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금요일 습도가 높고 한때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